비엔알 17입니다. 비엔알 17. 제가 다이어트라고 하면 진짜 많이 아는 사람인데 저한테도 이 비엔알 17인 좀 낯설어요. 이게 뭔가요?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비엔알 17은 건강한 산모의 이 모유에서 다이어트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균주를 분리하여 배양한 유산균입니다. 이 모유에는 필수 영양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다이어트를 돕는 천연 올리고당, 미생물까지 함유된 것이 바로 비엔알 17이라는 거죠. 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모유 수유가 영아의 비만 위험을 최대 25%까지 감소시킨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국내 한 대학에서 분유와 모유를 섭취한 영아 4에서 6개월 영아를 비교한 결과 분유를 섭취한 영아가 모유를 섭취한 영아에 비해서 비만 발생 확률이 약 1.3배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모유가 좋다 이 말은 뭐 너무 많이 들은 얘기야. 그렇죠. 그런데 모유를 먹으면 아이들이 살도 잘 찌고 뭐 이런다라고 알았지 다이어트에 도움이 그러게. 된다? 이건 처음 알았어요.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살을 찌우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술이요. 많이 먹는 거? 많이 먹는 탄수화물, 지방이네, 지방. 탄수화물, 네. 배달 음식. 그렇죠. 네, 바로 그 공통 분모가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탄수화물 종류에는 단당류와 다당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섭취하는 탄수화물 중에서 밥, 빵 이런 게 단당류에 속해요. 단당류는 분자의 크기가 작죠. 그러니까 소화 흡수가 빨라서 혈당을 빨리 올리고 또 사용되고 남은 단당류는 지방으로 전환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먹은 밥, 면, 빵 같은 그런 탄수화물들이 체내에 들어오면 저장하기가 쉽게 소화 효소화 반응을 해서 위장에서 분자 크기가 작은 단당류로 분해되어 빠르게 흡수가 되는데요. 반면에 다당류는 이제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포에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소장 등에서 흡수가 어려운 건데요. 이때 비엔알 17이 체내에 빠르게 흡수가 되어 지방으로 축적될 수 있는 작은 단당류를 크기가 큰 다당류로 이렇게 막 합성을 해서 당이 체내에 축적되지 않고 그냥 몸 밖으로 배출되게 도움을 줍니다. 오, 신기하네.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해도 입자가 크면은 세포의 흡수가 안 되니까 그렇죠. 지방으로 전환될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험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 큰 그릇을 소장이라고 하고 이 채를 소장벽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작은 구슬들을 단당류 입자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자석은 비엔알 17 유산균 입자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입자가 작은 단당류는 한 번에 통과가 됩니다. 살쪘어. 살쪘어. 그냥 포장으로 그냥 쑥 들어가 버리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단당류가 그대로 흡수가 되면서 지방으로 쌓이게 되는 건데요. 반면 이 비엔알 17을 먹은 후에 입자가 큰 다당류로 전환을 시켜서 몸속으로 통과시키지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포장벽을 통과를 못하네요. 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속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그대로 장을 통해서 배출이 되게 되는 거죠. 즉, 이 구슬을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체내에 쌓이지 않고 장 밖으로 배출이 되는데 이 비엔알 17이 도움을 주는 겁니다. 저렇게 되면은 비엔알 17을 먹으면 약간 우리가 빵 같은 거 좀 부담스럽게 그렇지. 먹고는 싶은데 먹으면서 막 살찔까 걱정하잖아. 벌벌벌벌 떨면서 먹거든요. 근데 조금 이렇게 먹어도 저렇게 흡수가 안 되고 바로 배출시켜버리면 너무 도움이 되겠네요. 네, 실제로 쥐에게 비엔알 17을 섭취하게 한 후에 대변 검사를 진행을 한 결과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다당류의 함량이 5배가 높았다고 합니다. 이 다당류의 함량이 높다는 것은 앞서 실험에서 보셨다시피 탄수화물 우리 몸의 지방이나 독소로 쌓이지 않고 배출에 도움을 줬다는 얘기죠. 그러네. 사실 우리가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다이어트가 정말 너무 쉽지가 않거든요. 어려워요. 네. 그런데 이렇게 비엔알 17로 도움을 받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5배라고 하니까. 도움이 되네. 네,